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11월 29일 오후 5시가 다 돼가는데요. 지금부터 전흑현의 안보정론 시작합니다. 이번에는요, 여론조사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뭐 하루에도 몇 개씩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헷갈리실 거예요. 일단 어느 여론조사가 됐든지 간에 친여 성향이든 아니든 간에 윤석열 후보의 우세가 하나도 예외 없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당선 가능성에 있어서는요, 좀 왔다 갔다 하지만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그리고 이런 것들, 그리고 당선 가능성에 대해서도 윤석열 후보가 전반적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물론 조사 기관에 따라서 다른 경향도 나오고 있어요. 바로 그 중에 하나가 지금 SBS가 말이죠. 27일부터 28일까지 바로 이제 어제하고 그제 이틀간 조사한 내용이에요. 넥스트 리서치에 의해서 전화 면접 조사입니다. 무선은 86, 유선은 14%인데 응답률은 19.0%, 5,286명을 접촉해서 1,007명 조사가 성공이 됐어요. 이 내용을 보면 우선 대선 지지도의 경우에는 오차 범위 안으로 줄어들고 있어요. 윤석열 대신에 리드하고 있습니다. 34.4 대 32.7입니다. 그리고 심상정 4.2, 안철수 2.8, 김동연은 0.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지하는 사람이 누구 있는지 간에 누가 당선될 것 같으냐? 그러니까요. 이재명이가 45.1, 그 다음에 윤석열 41.9, 오차범위 안에 있고요. 그리고 안철수, 그 다음에 심상정은 0.4가 안철수고 심상정은 0.5%고요. 김동연은 제로네요. 제로. 자, 이 정도가 되면 김동연 후보 저는 뭐 과감하게 철회하라.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든 야든 분명히 한쪽으로 줄을 서라.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 나온 여론조사들 중에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조사가 바로 리얼미터 조사가 있는데, 이 리얼미터는 이제 YTN 의뢰도 매주 월요일 날 나오는 정기조사죠. 윤석열 43.7, 이재명 35.1입니다. 그래서 이 8% 정도 윤석열이가 지금 앞서고 있어요. 그리고 이 TBS 조사, 이 KSOI에 의뢰한 건데요. 이 KSOI는 김갑수, 여러분들 뭐 방송 많이 나오는 김갑수 있죠? 진보 성향의 좌파. 윤석열 41.8, 그 다음에 이재명이 39.0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이 KSOI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최저 2.8%에서 지금 최고 8.6%까지 차이가 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중앙일보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중앙일보는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했는데, 엠브레인 퍼블릭도요, 친여 성향이에요. 여기도 전화 면접. 아까 SBS도 전화 면접입니다. 전화 면접은 전반적으로 이재명이가 유리하게 나와요. 이재명 36.1, 윤석열 38.9. 그래서 이 엠브레인 퍼블릭에서도요, 2.8% 정도로 윤석열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번 엠브레인 퍼블릭 중앙일보 여론조사를 보면 이제 지금 현재 20대와 30대가 이번 당선의 가장 큰 스윙 보트 측이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20대하고 30대를 보면 말이죠, 윤석열 후보가 앞섭니다. 20대에서는 비슷합니다. 20대에서는 4명의 후보에게 고르게 분산되어 있어요. 전부 두 자릿수. 그래서 윤석열은 21.9, 이재명은 19.7, 심상정 16.9, 그 다음에 안철수가 13.9입니다. 그리고 30대의 경우에도요, 윤석열이가 39.4, 이재명은 28.9. 그래서요, 30대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9% 정도, 약 10% 앞서는 거죠. 28.9 대 39.4니까. 40대가 가면 또 이게 얘기가 달라져요. 40대 가면 이재명이 압도적이에요. 이재명 54.6, 윤석열 24.6. 그래서 30%포인트 정도나 40대에서 윤석열로, 이재명으로 쏠려 있어요. 50대도 10% 정도 이재명으로 쏠려 있어요. 48.9 대 38.1. 자, 그런데 60대로 가면요, 40대와 반대입니다. 윤석열이 58.4, 그 다음에 이재명이가 29.1. 절반밖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이 전문가들의 평가를 보면, 이재묵 한국외대 정형외과 교수가 하는 분석인데, 대부분의 대선이 D-100일에는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있더라도 선거 당일엔 박빙의 승부를 겨루기 때문에 부동층의 표심이 중요하다. 2030 세대의 투표로는 높아지는 추세다. 그리고 이들은 4월 재보선을 통해서 자신들의 표심 영향력을 체감한 세대다. 이들의 표 방향이 대선 결과에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제목 한국 외대 교수의 평가와 전망이 맞는다고 친다면
윤석열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 왜냐하면 20대에서는 뭐 비슷하게 이재명하고 2%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지만 30대에서는요 무려 9% 차이, 즉 거의 10%나 차이가 나요. 39.4 대 28.9. 이 표심이 잘 유지되도록 윤석열 쪽에서는 철저히 전략적 선거 활동을 해야 된다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요 제가 본 처음 나온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뭐냐면은 여러분들 머니투데이, 이 머니투데이 더 300이 말이죠. 매주 이제 월요일 통합 지지율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이 통합 지지율은 누가 만드느냐? 여러분들 굉장히 이 여론조사 분야에 있어서 권위자 중에 한 사람인 서울대학의 한규섭 신방송학과죠, 일종의 이 한규섭 교수가 연구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요,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다시피 여론조사 기관마다 들쭉날쭉, 그 다음에 기간이 같은데도 불구하고 조사 기관에 따라서 들쭉날쭉, 이거 뭐 종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친여 성향의 여론조사 기관들은 한쪽으로만, 즉 이재명 쪽으로만 많이 기울고 있고, 윤석열 쪽은 마치 고의적으로 지지율이 나오지 않게 했듯이 한 것처럼 보일 정도로 또 떨어지는 지지율을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그러면 이거 어느 장단에 우리가 춤을 춰야 되느냐, 이런 이 고민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동일한 날짜에 조사를 한다 하더라도 조사 업체 간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자, 그래서 조사 문항도 다르고 또 이 면접이냐 ARS냐에 따라서 다르고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러한 말하자면 여론조사 기관마다의 특성, 조사 방법상의 특성, 문항상의 특성, 여러 가지를 다 종합적으로 분석해서요 가중치를 집어넣어 가지고 보정을 합니다. 보정을 해서 이 특정 여론조사 기관이 내놓은 여론조사 결과에 뭐가 문제점이 있는지 이런 거를 보완할 수 있는 연구 시스템을 개발한 팀이 바로 서울대의 한규섭 교수팀이다. 이렇게 머니투데이가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머니투데이 설명에 따르면은 이 서울대 폴랩, 즉 연구소인데요, 한규섭 교수의 연구팀입니다. 이 폴랩, 즉 폴리티컬 랩이라는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는요, 그래서 이 폴랩이 2017년대 19대 대선 당시에 국내 처음으로 미국 스탠포드대의 사이먼 잭맨 교수 연구팀이 고안한 방법론을 적용해서 이 여론조사 기관들의 이 경향성을 보정한 추정값을 매주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분석한 기법은요, 이보다도 더 진화한 기법을 사용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미국과 달리 조사업체의 경향성 자체가 시간에 따라서 크게 변화하는 현상이 나타났고, 그리고 이 한규섭 연구팀 분석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 지지율 조사에서는 조사업체들의 경향성 변화 폭이 약 4.9% 정도였는데 평균, 우리 한국은 말이죠, 2배가 넘는 10.6%에 달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이 여론조사 업체에 따라서 특정 후보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결과가 나오는 그 정도가 시기에 따라서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예컨대 비후보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오던 A 업체의 조사가 어느 한순간에 C 후보에게 유리한 조사 결과를 내놓는 방식이라는 거죠. 따라서 특정 조사 업체에 대한 경향성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또 조사 결과를 자주 발표하는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더 정확한 결과를 내놓는 것처럼 보이는 착시 효과도 또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한규섭 교수는 이러한 한국적 조사 환경을 고려해서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조사기관의 최신 경향성을 모델링한 지지율 추정값을 제시해서 정확한 수치를 산출하려는 그런 지금 시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사 방법을 통해서 금년도에 말이죠, 금년도에 선관위에 등록한 조사 내용이 총 몇 개인 줄 아십니까? 305개나 돼요. 305개. 그래서 이 305개를 이 한규섭 이 연구팀에서 개발한 이 고유한 이 조사 방법론을 대입해서 분석을 해 보니까 윤석열 후보가 42%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36.3%입니다. 그리고 안철수는 4.4, 심상정 3.7, 김동영 1%로 집계됐어요. 자, 이걸 보면 말이죠, 금년 1년 내내 분석했으니까 42%, 36%, 6% 차이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도로 리드를 하고 있다라는 이 결과를 내놨어요. 이제 문제는 뭐냐? 제가 앞에서 20대, 30대 하나만 딱 이 비교 분석을 해드렸는데요. 이 분석은 중앙일보가 바로 엠블레인 퍼블릭에 의뢰해서 조사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 이번 선거에서 가장 큰
이 스윙 보터라고 이 평가를 받는 20대와 30대에서 윤석열 후보의 상당한 이 우세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걸 보거나, 그리고 지금 현재 한규섭 서울대 이 언론학과 교수가 분석한 이 흐름을 보더라도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유리한 국면에서 지금 선거를 유도해 지금 이끌고 있다. 이런 지금 잠정 결론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은요,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은 한국은 말이죠, 조직선거라기보다도 바람선거가 더 강해요. 그래서 이 바람 한번 잘못하면요, 휙휙 날아가 다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종일관, 특히 공약과 관련된 메시지에 신중을 기하고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캠프에서 각별한 이 보호자가 필요한 그런 시점이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말이죠, 이렇게 지금 이번 선거, 지금 여당한테 굉장히 불리하게 돌아가잖아요. 쉽게 해서 깜이 안 되는 이재명을 내놓다 보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고, 흔들리다 보니까 정권이 날아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위기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반윤의 핵심 인사 중에 한 명이 누구죠? 황운하잖아요. 이 울산 경찰청장 해가지고 김기현 당시 시장에 대한 표적 수사를 했다라는 의혹을 받는 사람이 황운하 의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윤석열 후보 지지하는 사람들이 저항력 빈곤층이다, 고령층에 불과하다, 이렇게 비하하는 입장문을 어젯밤에 내놨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 황운하의 입장문이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말이죠, 이 또 그 문제되는 부분을 싹 다 지워버렸어요. 예, 지워버렸어.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전말을 갖다가 여러분들께 쭉 자세하게 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젯밤에 말이죠, 페북에 뭐라고 올렸느냐면, 결론은 바로 그거예요. 윤석열이 검찰 쿠데타가 끝내 성공을 거두는 기막힌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겠다 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장문의 글을 올렸어요. 그러면서 핵심은 윤석열 지지자들 저항력층, 빈곤층, 그리고 고령층이다. 이러니까 저항력, 빈곤, 고령층, 이거 문제가 많다. 그야말로 특정 계층을 비판하는 거잖아요. 이거 황운하 이거 수준 이하예요. 이것도 고민정이나 비슷하니 황운하 수준 이하예요. 자, 그래서 수준 이하의 장문을 글 여러분들께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기가 막힌 이런 입장을 내놓았는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두환 군사 쿠데타의 아픈 상처와 어두운 기억들이 미처 정리되지도 못했는데 대선 후보 지지율 1위가 윤석열이라는 뉴스는 무참하다. 철학도 비전도 연일 무지와 무능만을 드러내는 사람이 그 대안이 된다면 역사와 후손들에게 죄를 짓는 일이다. 본인이 지금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이 무능한 황운하예요. 그가 공정과 상식을 내세웠지만 사실은 불공정과 몰상식의 극치라는 사실은 이미 거듭 확인되고 있다.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조차 그가 어떤 국정운영 철학을 가졌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 실제로 윤석열의 지지층들은 1% 안팎의 기득권 계층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저항력 빈곤층 그리고 고령층이다. 수구 언론들이 거짓과 선동이 강력하게 효과를 발휘한다. 그러니 지지율은 요지부동이다. 예. 자, 이렇게 되니까 말이죠. 이제 문제가 많이 그 비하 논란이 일어나니까 바로 이제 날이 새니까 이 해당 부분 삭제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거기에 올려놨냐면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조차 그가 어떤 국정 철학을 가졌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 그럼에도 지지율은 요지부동이다. 이렇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뭐라고 변명을 하고 있냐면요. 어젯밤 늦게 포스팅됐던 제 글을 아침에 일어나 다시 읽어보는 과정에서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어 수정했다. 그 삭제된 부분이 캡처되어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초고의 글이 퇴고 과정에서 수정된 것이지만 그럼에도 밤사이에 그 내용을 보신 분들이 마음의 불편을 겪으셨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보수성향 유권자의 정치적 성향에 대한 일반론적 해석에 근거한 표현이었을 뿐 특정 계층에 대한 부정적 표현이 아니었음을 밝힌다. 이러면서요. 마지막 문장, 즉 보수 성향 유권자의 정치적 성향에 대한 일반론적 해석에 근거한 표현이었을 뿐 특정 계층에 대한 부정적 표현이 아니었음을 밝힌다. 이 부분은요. 지금은 또 삭제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이게 황 의원이 이게 황운하가 말이죠. 이 진보 좌파 인사들의 특징은 자기에게 해당되는 비판 이런 부분을 마치 자기가 노리는 사람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금 기술을 하고 생각하는 인식의 틀을 가졌다는 게 제일 큰 문제예요. 여러분들 조국 사태 때 철저히 봤잖아요. 조국이 옛날 순수 민간인일 때 서울대 교수할 때 비판했던 그러한 문구들이 상황이 바뀌니까 세상이 바뀌니까 그게 전부 자기한테 돌아오는 부배랑이 됐잖아요. 이 황운하가 오늘 내는 문장도 입장도 전부 본인한테 해당돼요. 얼마나 본인이 무능한지.
예. 자, 그러면은 이게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비판을 한다면 우선 윤 후보 지지층에 대한 발언을 하면서 말이죠. 실제로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황운하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나이, 학력, 경제적인 계층 인식을 모두 구분해서 조사하는 것은요, NBS 4개 여론조사 기관이 유일합니다. 근데 최근에 지난 22일, 24일 실시한 NBS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윤 후보가 얘기하는 지지층은 윤 후보 지지층은 황운하가 얘기하는 지지층하고는 차이가 있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것만 하더라도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 윤 후보가 35, 이재명은 32입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는 윤 후보가 20, 이재명이 16. 윤 후보가 높아요. 30, 40대는 이재명이가 높아요. 그리고 50부터는 윤석열이 높아. 그리고 학력별로 보면 고졸 이하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41, 이재명이 31이에요. 그리고 전문대 재학 이상은 윤 후보가 32고 이재명이가 34, 오히려 높아요. 그리고 경제적 계층 인식, 상위 계층이라고 답한 사람들 중에서 윤 후보 지지는 38, 이재명 37, 엇비슷합니다. 중위 계층은 윤 37, 이재명이 33이에요. 하위 계층은 윤이 34, 이재명이 31입니다. 이를 종합하면 그 다음에 20대하고 50대 이상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의 계층에서는 상대적으로 윤 후보가 높이 받는 건 나타나요. 그러나 경제적으로는 상중하 계층별 차이가 없는 겁니다. 이걸 보더라도 이 황운하가 지 멋대로 해석해서 지금 이러한 입장을 담아냈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능하고 무식한 거죠. 예. 자, 그리고 이재호 상임 고문이죠. 우리 국민의힘에. 오늘 MBN에 나와가지고 지금 김건희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말하자면 이제 검찰에 걸려 있는 게 많으니까 사법 리스크가 많다 보니까 한방 먹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죠. 나오면. 그래서 나오지를 못한다. 그러면서요, 이제는 부인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누구냐? 남편이 부인을 제일 알지 않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국민에게 뭔가 분명하게 정리를 해줘야 하는데 그걸 못하고 있다. 이런 비판문을 내놓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어떤 실수가 나올지 어떤 실험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윤 후보도 그렇지만 그 부인도 한 번도 정치권에 있던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들리는 쓴소리를 제대로 들어야 할 준비를 해야 한다. 윤 후보도 그렇게 가면 안 된다. 부인 문제가 당락을 결정할 것이다. 이러면서요. 이 최근에 김성태 의원 임명 논란, 그날 시간 때우고 참모들이 오만함, 캠프의 무분별한 어떤 행위들을 극복하지 못하면 낭패를 당할 것이다. 지금 100일 남았으니까 후보와 부인, 캠프가 우리가 뭐가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야당에게 유리한 대선이 전개될 것이다. 이런 입장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 정도로 해서요. 뉴스를 마치고 저녁 식사 후에 또 좋은 뉴스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